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유와 외로움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요. 두 남자가 제 인생에 들어왔고 또 떠났습니다. 화려한 사랑과 조용한 위로 사이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죠. 하지만 제가 정말 원한 건 그 둘 다가 아니었어요. 그걸 깨닫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1년의 기록입니다. 저는 5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낯설었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는 아침,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오후. 이게 자유라는 건가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석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건 작년 겨울이었죠. 폐렴이 왔고 그 다음엔 심장이 버티지 못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했냐고요? 글쎄요. 익숙했던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문객도 적었어요.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거든요. 친구도 별로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30년 동안 우리는 그저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살았을 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함 속에 있고 싶었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 복잡해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혼자네.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허함이었을까요?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죠. 일어나니 오전 10시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자본 게요. 부엌에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밥은 하지 않았어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누구를 위해 차려야 할지 몰랐던 거죠. 이제 나만 챙기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묘하게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정말 나만 챙기면 되는 삶이 뭔지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 안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운동복 차림으로 달리는 남자.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그의 냄새가 났어요. 세제 냄새와 묵은 담배 냄새가 섞인 냄새. 손이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혼잣말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을 원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한테 묻는 거였죠. 왜 나는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을까? 왜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요? 옷가지를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태우기로 했습니다. 집에 남겨둘 이유가 없었거든요. 박스를 현관에 쌓아두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고요함이 무거워졌습니다. 낮엔 괜찮았는데 밤은 달랐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니 온갖 생각이 몰려왔죠. 이제 진짜 혼자구나. 이번엔 두렵게 들렸어요. 같은 말인데 시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몰랐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그게 전부였어요.
이렇게 살 순 없는데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5세? 아직 늙지 않았어요. 아니, 늙었다 해도 이렇게 살 순 없었죠. 뭔가 해야 했어요. 뭐라도요. 그날 저녁 퇴근길,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중년 트레킹 모임 회원 모집 초보 환영.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죠. 해볼까? 망설여졌어요. 낯선 사람들과 산을 오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30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내 눈치라도 안 보고 살면 안 되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끊지 않았죠. 저기요. 등산 모임 신청하고 싶은데요. 수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북한산 입구로 오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얼굴.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뭐가 시작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렇게 저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두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줄도요. 토요일 아침 7시, 약속 장소는 북한산 입구였습니다.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1시간이나 먼저 나왔거든요. 입구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렸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나가는 모임이었어요.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다들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만 긴장한 것 같았죠. 시계를 봤습니다. 6시 50분. 10분 남았어요. 한지연 씨 맞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등산복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손목엔 비싼 시계가 반짝였어요. 키도 크고 자세도 당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상민이에요. 이 모임 총무 맡고 있어요. 상민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부드러웠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악수하는 것도 자신감 넘쳤어요.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다들 친절해요. 감사합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총 8명. 대부분 50대였고 여자는 저 포함 셋이었어요. 간단히 인사를 나눴죠.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긴장해서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오늘은 가볍게 중턱까지만 갈 거예요. 상민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뒤쪽에 섞여 걸었어요. 산길은 생각보다 가파랐습니다. 숨이 찼죠. 평소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금방 지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걷는데 저만 힘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돌아보니 수수한 복장의 남자가 걷고 있었어요. 등산복도 낡았고 모자도 색이 바랬죠. 상민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처음이시죠? 천천히 가세요. 산은 도망 안 가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어요. 시원했죠. 목이 말랐는데 물을 안 가져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는 정도환이에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는 한지연이에요. 도안은 친절했습니다. 상민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뭔가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러웠고 눈빛도 따뜻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중간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준비해온 간식을 꺼내 먹었죠.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첫날이라 뭘 준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상민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셨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괜찮았어요. 다음엔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제가 페이스 조절 도와드릴게요. 상민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말투도 그랬죠. 뭔가 주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바나나를 하나 꺼내 건넸어요. 드세요. 등산할 땐 바나나가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도안은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등산 와서 책을 읽다니 신기했습니다. 무슨 책인지 궁금했어요. 도안 씨는 늘 저래요. 옆에 있던 다른 회원이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조용한 분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이죠. 묵묵히 남 챙겨주시고,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이번엔 도안이 제 옆에서 걸었어요. 책 읽으시더라고요. 네. 산에 오면 공기도 좋고 책 읽기 딱이거든요. 무슨 책이에요? 시집이요. 요새 시가 좋더라고요. 시를 읽는 남자.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평생 책 한 권 안 읽은 사람이었거든요. 신문도 안 봤어요. 저도 예전엔 책 좀 읽었어요. 그럼 다음에 빌려드릴게요. 좋은 시집 있거든요. 도안은 소박하게 웃었습니다. 꾸밈 없는 웃음이었죠. 상민의 환한 미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서울이 한눈에 보였죠. 숨이 가빴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이런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때요? 기분 괜찮죠? 상민이 다가왔습니다. 네, 좋네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아마도요. 그럼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하산하고 근처 카페에서요. 상민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 리드하는데 능숙한 사람. 하산길은 더 편했어요. 중력이 도와줬으니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괜찮다는 게 신기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상민이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8잔. 제가 쏠게요. 신입 환영 차원에서요. 모두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죠. 따뜻했어요. 커피 향이 좋았습니다. 도안은 구석자리에 앉아 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그쪽이 궁금해졌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모습이 외로워 보이면서도 편안해 보였거든요. 도안 씨, 네. 아까 말씀하신 시집 진짜 빌려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도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따뜻했어요. 상민의 화려한 미소와는 다른 온기가 있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게 나쁘지 않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땀 흘린 흔적도 보였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볼까?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이미 결정한 것 같았죠. 상민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도안의 따뜻한 눈빛이 겹쳐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깊은 잠이었죠.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상민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등산 모임이 끝난 다음 주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카톡이었죠. 지연 씨,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좋은 레스토랑 알거든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이 갑자기 식사 제안을 하다니.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레스토랑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촛불이 켜져 있고 클래식 음악이 흘렀죠.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파스타 맛있어요. 와인도 한잔 하시죠. 상민은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메뉴판도 보지 않았어요. 자주 오는 곳인가 봐요. 직원도 상민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회사 다니세요? 아니요. 사업 좀 했었어요. 지금은 반은퇴 상태죠. 그렇군요. 지연 씨는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었어요. 지금은 쉬고 있고요. 힘드셨겠어요. 상민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게 기분 나빴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맛있었습니다. 와인도 부드러웠고요. 상민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기 이야기를요. 사업 성공담, 해외여행 경험, 소유한 차와 집.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지연 씨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누가 챙겨드려야죠? 갑자기 그가 말했습니다. 네, 혼자 사시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냐고요. 글쎄요. 외로운지 자유로운지 아직 모르겠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전 지연 씨한테 관심 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상민은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색했죠.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갑자기 그러시면 갑작스럽죠. 근데 전 솔직한 편이거든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상민의 고백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원한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은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 뒤로 상민의 연락은 더 잦아졌습니다. 매일 오전 문자가 왔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드라이브 어때요? 새로 생긴 카페 가볼래요? 저는 거의 다 응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았거든요. 상민과 함께 있으면 심심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식당, 예쁜 카페, 좋은 차,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상민이 제안했습니다. 제주도 어때요? 2박 3일로요. 제주도요? 네. 좋은 리조트 알아요. 경치도 끝내주고요. 망설여졌어요. 여행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상민은 계속 설득했죠. 혼자 방 쓰시면 되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좋은 데 구경하는 거예요. 결국 따라갔습니다. 제주도는 처음이었어요. 남편과도 안 가봤거든요. 신혼여행도 안 갔었어요. 리조트는 화려했습니다. 오션뷰에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상민은 모든 걸 준비해뒀죠. 렌터카도 빌려놨고 식당 예약도 다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다 계획했어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첫날은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다도 봤죠. 상민은 친절했어요. 문도 열어주고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저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연 씨, 우리 이제 솔직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상민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서로 좋아하잖아요. 숨길 필요 없죠. 저는 당황했어요.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었거든요. 상민과 함께 있는 게 심심하지 않아서 만났을 뿐이에요. 전 그런 말 한 적, 말 안 해도 알아요.
표정 보면요. 저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해 보이잖아요. 상민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말했어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는 무슨요? 나이 들수록 기회는 줄어들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기회라니. 제가 기회였나요? 상민에게 저는 그저 외로운 중년 여자였던 걸까요? 전 먼저 들어갈게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화가 났어요. 상민한테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요. 왜 따라왔을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상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젯밤은 제가 좀 서둘렀나 봐요. 미안해요. 사과는 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말처럼 들렸죠.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상민과 함께 있는 게 편한가? 아니었어요. 화려했지만 존중받는 느낌은 없었죠.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오늘 푹 쉬세요. 상민이 밝게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화장도 지워지고 머리도 헝클어졌죠. 이게 사랑일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죠. 아니라는 걸요. 화려함 뒤에는 통제가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밤 상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편했어요. 상민의 화려함은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상민과 연락을 끊었어요. 등산 모임도 나가지 않았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덜 외로웠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고 싶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조용한 곳이 필요했죠. 사람들 사이에 있대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요. 서가 사이를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도환이었어요. 지연 씨? 도환 씨, 여기 웬일이세요? 전 자주 와요. 여기 조용해서 좋거든요. 도환은 수수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엔 두꺼운 책이 들려 있었죠. 등산 때 봤던 그 시집은 아니었어요. 요새 등산 안 나오시던데요. 네. 좀 쉬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저도 요새 잘 안 나가요. 날씨가 더워서요. 도안은 부담스럽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캐묻지도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죠. 상민이었다면 왜 안 나오냐고 계속 물었을 거예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요. 좋아요. 카페는 도서관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곳이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죠. 조용한 음악이 흘렀어요.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전 이런 데가 편해요. 도안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린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아메리카노 2잔. 도안은 설탕도 안 넣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도안이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그냥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혼자 있는 것도 괜찮죠. 익숙해지면요. 도안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듯이 말해줘서요. 도안 씨도 혼자 사세요? 네. 이혼했거든요. 오래됐어요. 한 10년쯤? 도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가 더 편해요. 도안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비슷했거든요. 남편과 사는 것보다 혼자가 더 편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린 종종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카페에서 특별한 약속 없이 자연스럽게요. 우연처럼 만났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도안은 상민과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비싼 식당에 데려가지도 않았죠. 대신 편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지연 씨, 책 읽는 표정이 예뻐요. 어느 날 도안이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워서 놀랐어요. 도안은 그런 말할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요.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도안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상민의 화려한 칭찬과는 달랐죠. 도안의 말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저도 도안이 좋았습니다. 편안하게 좋았어요. 설레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했죠. 조용히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공원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바람이 선선했죠. 산책할래요? 도안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우린 낙엽 밟으며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침묵도 편안했어요. 상민과 있을 땐 계속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도안과는 달랐어요. 지연 씨, 네. 전 지연 씨랑 같이 있으면 편해요. 도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럼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될까요? 도안의 고백은 조용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럼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이게 사랑일까?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대답이 달랐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사랑이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설레지 않아도 편안하면 그게 사랑일 수 있다는 거요. 상민과의 화려함보다 도안과의 평온함이 더 좋았어요. 도안과의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부담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게 좋았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특별할 것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다음 주에 뭐 하세요? 도안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럼 영화 볼래요? 보고 싶은 거 있거든요. 좋아요. 소박한 데이트였습니다. 영화관도 동네 작은 곳이었고 영화도 블록버스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도안과 함께라서요. 영화를 보고 나와 걸으며 도안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전 욕심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지내도 좋아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상민은 자꾸 더 많은 걸 원했는데 도안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도안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간절해졌죠. 그게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도안과 저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가끔은 저희 집에서도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오늘 제가 저녁 만들게요. 도안이 제안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지연 씨는 늘 하시잖아요. 오늘은 제가요. 도안은 고집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죠.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해준다는 게 낯설었지만 좋았어요. 30년 동안 제가 차려주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안은 점점 더 많은 걸 해줬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장도 봐왔죠.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요. 도안 씨,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전 지연 씨 챙기는 게 좋아요. 도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뭔가 빚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받기만 하는 게 불편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네, 우리 이제 같이 살면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같이요? 네. 전 혼자 살고 지연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되지 않을까요? 도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죠.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저,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도안은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같이 산다는 건 뭘까요? 다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다시 아침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걸까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겨우 자유를 찾았는데요. 또 시작하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두려웠어요.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안은 계속 물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요. 서두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도안은 배려하는 척 했지만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선한 눈빛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볼 때마다 대답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점점 도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늦게 답했어요.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죠. 핑계를 댔어요. 피곤하다고, 약속이 있다고요. 요새 왜 그러세요? 도안이 물었습니다.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상처받은 게 느껴졌죠.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안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죠.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지연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전 알고 싶어요. 도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도안 씨,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뭐가요? 같이 사는 거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랑 계속 함께 있는 것 자체가요. 도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지연 씨가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편했어요. 근데 요새는 좀 달라요. 왜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도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처받은 게 너무 분명했어요. 가슴이 아팠죠.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요. 너무 잘해주는 게 문제예요? 네. 제가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될까봐 두려워요. 도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도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몰랐거든요. 도안이 좋긴 한데 함께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날 이후 도안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거리를 두기로 한 것 같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 씨, 전 여전히 기다릴게요.
준비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오히려 미안했어요. 하지만 답장할 수 없었죠. 기다림은 도안을 지치게 할 거고 저는 또 그의 감정을 눈치 보게 될 테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죠. 사랑이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들었어요. 저는 아직 혼자가 필요하다는 걸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아직은 아니라는 걸요. 도안의 선한 배려도 상민의 화려한 관심도 제겐 맞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도 맞춰주지 않고요. 미안해요, 도안 씨.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안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미안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고요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평화라는 걸요. 2월의 어느 추운 오후였습니다. 도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이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연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린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겨울 공원은 을씨년스러웠어요. 나무들은 앙상했고 사람도 없었죠. 바람만 차갑게 불었어요. 도안은 수수한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한 달 사이 살이 빠진 것 같았죠.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예전의 따뜻함도 사라진 것 같았죠. 그냥요. 도안 씨는요? 저도 그냥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에는 침묵도 편했는데 이젠 달랐어요. 무겁고 답답했죠. 지연 씨, 네. 전 정말 기다릴 수 있어요. 지연 씨가 준비될 때까지요. 도안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다림은 결국 둘 다 지치게 만든다는 걸요. 이미 도안은 지쳐 보였어요. 도안 씨, 전 준비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도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무것도요. 도안 씨는 이미 충분해요. 그런데 왜요? 충분하다면서 왜 안 되는 거예요? 도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답답해서였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부족해서요. 전 아직 혼자가 필요해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안에게도 저 자신에게도요. 도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참는 게 느껴졌죠. 알겠어요. 도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지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욕심을 부린 거죠. 도안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슴 아팠어요. 착한 사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도안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건 도안에게도 저에게도 좋지 않았어요. 도안 씨, 네. 좋은 사람 만나세요. 지연 씨도요. 도안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 후련해서였던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불을 켰어요. 고요했죠.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이제 진짜 혼자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누구의 감정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안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고요. 깨끗하게 끝난 것 같았죠.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 걸까?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상민의 화려함도 도안의 따뜻함도 아니었어요. 나로 사는 것.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나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연인도 아닌 그냥 한지연으로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기로요.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요. 학교 급식실은 그만뒀어요.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었죠. 뭔가 새로운 게 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남밥 차려주는 일만 했으니까요. 동네를 걷다가 서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작은 광고지가 붙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구함, 시간 협의 가능.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어요. 책 냄새가 좋았죠. 저기요. 아르바이트 자리 아직 있나요? 네. 서점 주인은 중년 여자였습니다. 인자하게 생겼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책 좋아하세요? 네. 요새 많이 읽어요. 그럼 됐어요. 내일부터 나오시겠어요? 간단한 면접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것저것 캐묻지 않아서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주말은 쉬고요. 좋습니다. 내일부터 나올게요. 서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시작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혼자여도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요. 도안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았거든요. 55세. 나는 이제 나를 배우는 중이다. 일기장에 썼습니다.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저 제 생각을 적는 거였죠. 혼자였지만 행복했죠. 이제 진짜로 저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점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어떤 책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고 단골 손님들 얼굴도 기억했죠.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했어요. 이 책 재밌어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손에 소설책을 들고 있었어요. 표지가 예뻤죠? 네. 제가 읽어봤는데 좋았어요. 마지막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살게요. 계산해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을 권한다는 게 좋았어요.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었죠. 30년 동안 밥만 차려주다가 이제는 책을 권하는 사람이 됐어요. 서점 주인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잘하면 됐어요. 점심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었죠. 지연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손님 없어요. 괜찮아요. 저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주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전 잠깐 은행 다녀올게요. 혼자 남은 서점은 더 조용했습니다.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죠.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종이 냄새가 좋았어요. 이 순간이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웠죠. 누가 부르지도 않고 챙길 사람도 없었어요.
퇴근 후엔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혼자서요. 남편과 살 땐 산책도 안 했어요. 이제는 혼자 걸었습니다. 강아지를 보고, 꽃을 보고, 노을을 봤어요. 누가 재촉하지 않았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걷고 싶은 만큼 걸었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김밥을 샀습니다. 집에서 데워 먹었죠. 간단했지만 충분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야 한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죠. 저녁을 먹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나는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확실했어요. 응, 행복해. 화려하지 않았어요. 설레지도 않았고 극적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어요. 상민의 화려함도 도안의 따뜻함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죠. 주말엔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전처럼요. 도안을 만날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없었어요. 어쩌면 이제 다른 도서관에 가는지도 몰랐죠. 책을 빌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읽었죠.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 챙길 사람도 없었죠.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자유구나 생각했어요. 어느 날 서점에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오상민이었죠. 지연 씨? 상민 씨, 여기서 일하세요? 네. 상민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지 않았어요. 조금 수줍어 보였죠. 잘 지내셨어요? 네. 상민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전 이만요. 상민은 책 한 권을 사고 나갔습니다. 저는 배웅했어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죠. 설레지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는 변했구나. 예전에 저라면 흔들렸을 거예요. 상민을 보고 도안을 생각하고 외로워했겠죠. 혹시 제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편했어요. 누군가 필요하지 않았죠. 55세, 늙어가고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아니, 좋았어요. 이제야 나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